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핵심적으로 또 한 후보자가 계시잖아요. 한동훈 후보자. 저희 한겨레에서 이제 며칠 동안 단독을 계속 보도를 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저희요? 뭐 괜찮죠, 뭐. 법적 조치한다고. 네, 고소를 하셨는데, 네,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용을 그러니까 보도에서 한 줄씩 따갖고 틀린 게 한 줄이라도 있으면 고소하겠다 이런 거네요. 기본은 검증은 니들이 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고 법을 어긴 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근데 아마도 저희 한겨레에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취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별일은 없을 거지만 이게 뭐 유죄로 뭐 나거나 이런 건 않지만 사실은 소송을 하면은 기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아니 저기 윤석열 당선자가 언론중재법 할 때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던데.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관 후보자들하고는 합의가 안 된 내용이었나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하고도 한겨레가 조금 좀 그랬죠. 일이 있었고 한겨레 순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랑은 또 이러고 그 라인 쪽하고는 별로 좀 뭐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아니 권력 앞에서 할 말을 하는 한겨레 기계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한겨레가 논문이라고 칭한 그 글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검증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에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정말 야 이거 고1짜리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쓰지? 그러면은 이제 의혹이 점점 커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얘기했듯이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에세이 수준, 뭐 일기장, 일기 쓰는 그런 수준이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일부 언론에서 논문으로 몰아가서 네가 어떻게 논문을 썼어? 응?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갑자기 과잉 치킨을 자르고 그러세요. 정확히 알려면 그 에세이 논문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논문을 우리가 칭할 수가 있는지 그걸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2달 동안 논문을 뭐 5편, 전자책을 4권 썼다 이건 거고, 그다음 처음 보도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을 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부하는 걸 중재를 한 거죠. 그 후보자의 딸이.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 친구가 하는 기업에서 이제 기부를 한 거다. 그 내용인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미국 살다 왔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좀 약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럼요. 이건 뭐 아주 잘 알죠. 이런 게 실제로 입시 과정에 큰 도움이 되나요? 마켓하니에서는 전 제품 배송비 0원입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검색창에 마켓하니 치시고 들어오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상품을 구경하세요. 이런 게 실제로 입시 과정에 큰 도움이 되나요? 딱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아는 케이스고요. 미국의 그 LA에 가면 세인 존스라는 에피스코팔 철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안 좋으신데 미국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발음으로 좀 교쳐서 하느라 좀 있는데요. 그 성공의 학교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학비가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1년에 3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3만 불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인데 거기에 한인 신부님께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방학 때가 됐는데 거기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명문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99년에 이메일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조금씩 퍼져나갈 때거든요. 다운타운에 있는 노인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니 우리가 이분들에게 인터넷 연결하는 교육 시켜드리자. 이메일을 알려드리자.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좋은 생각이다. 내가 사무실을 얻어줄게. 다운타운에 사무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아버지가 야, 존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어. 그럼 내가 컴퓨터를 기증할게. 컴퓨터가 50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가 제임스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팀이구나. 내가 책상을 깔아줄게. 배선이 다 깔리고 인터넷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는 이 학생들이 공고를 내고 실제로 여름방학 한 40일 기간 동안 노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서 컴퓨터를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그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하는 일이죠. 그 서클에서. 아이들이. 하고 나면 이 모든 내용이 이들의 스테이트먼트 오브 퍼포스,
자기 소개서에 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긴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건 무엇을 기부했냐라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이가 리더십이 있는 자인가? 리더십은 어떻게 봐요? 애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가 네트워크가 있는 자인가?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들은 좋은 학생들을 뽑을 때 좋은 집안의 학생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 또 깔아주고 뭐도 해주고 이것도 다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컴패션이 있는가? 그래서 동정심.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낮은 곳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린다. 네. 이렇게 해서 그게 레주메에 들어가면 대학 쪽에 있는 어드미션 오피서, 우리의 말로는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는 사람, 야, 이 친구는 우리 대학에 와서 리더십을 받쳐주려거나. 왜냐면 SAT나 기본적인 건 다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점수가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런 중에서 더 나은 애들 뽑는 과정.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미 그때 들었었던 거고 이번 사건을 보는데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완전히 동일한데 그래서 이 기부한 주체가 한동훈 검사의 딸이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걸 올거나이즈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증거를 어디다 남겨놓죠?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라 한국보건소에 보육원에 기증한 것인데 기록은 미국에 있는 LA 트리뷴이라는 미국에 있는 언론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언론사가 무슨 언론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대단한 신문에 나가 있습니까? SOP 작성할 때 밑에 증거 사진으로 이게 한 장 들어가면 여기서 그 아주 핵기스 내용들을 뽑아다가 그 내용들을 서술함으로써 입학사정까지 볼 때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와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학생 신분으로 정말 커뮤니티에도 리더십을 보였구나. 네. 훌륭한 학생이네. 딱 그거인 거죠. 근데 그 언론사가 또 보니까 돈을 받고 인터뷰를 해주는 언론사.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드미션 오피서인 입학사정관은 LA 트리뷴스가 어딘지 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그런 활동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점이 되는 거죠. 뭐가 잘못했어요? 네? 뭐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엄마 네. 아는 회사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좀 자원봉사를 하는데 네. 거기서 좀 노트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엄마 아는 회사 쪽에 그런 노트북을 좀 기증해 줄 수 있는 걸 좀 알아봐 주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알아봐 줘가지고 기증을 했어요. 네. 그것도 그 딸 이름으로 기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회사 이름으로 기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LA 트리뷴의 인터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즉 각 회사마다 있는 사회공헌팀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해서 그중에서 한 곳이 연결이 되어서 컴퓨터를 기증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회공헌 일단 중요한 것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고모 씨가 변호사로 있는 법무임원으로 있는 그 회사에는 사회공헌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엔 컨택 자체가 원래 이 학생의 주장대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사회공헌팀마다 다 연락을 했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 엄마 친구가 다 해주기로 되어 있던 것이 그런 식으로 포장되어서 나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의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위조를 했잖아요. 허위 경력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였지.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문제 삼고 아니죠. 판결을 받은 건데 그거가 허위였다라는 게 밝혀지기 전부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엄마들 아빠의 인맥의 품앗이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의 스펙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문제가 처음에 됐었고 네. 그러면서 그게 허위였다. 근무도 안 했는데 왜 했냐라면서 내부에서 제보라든지 증언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확 사건이 커진 거였는데 저는 아직 대학을 지원하지도 않았고 고2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어쩌면 선행으로 포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를 갖지 못한 많은 서민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기에 결국 저렇게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진 자들은 저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딸들이 다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기부받는 쪽은 그래 정말 고맙네.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살 수는 없는데 저렇게 엄마 아빠 좀 잘 나가는 분들이 다른 기업체 연결시켜줘가지고 우리한테 중고품이지만 와 노트북을 기증해 준 건 정말 고마운 일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회공헌팀에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한 회사가 컨택이 돼서 그걸 뚫어내는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보는 건데
그 과정이 사실은 없었던 걸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돈 받고 뭐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라고 하기도 어려운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기본적으로 좀 미성년자와 관련된 일이라서 자기네들이 또 기사를 다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의 진위를 솔직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기사의 진위는 굉장히 확연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 딸이 인터뷰에 응했고 인터뷰 내용이 올라갔는데 1년 동안 고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얘기를 해서 올라간 것으로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네. 봐야 되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거를 가지고 잘 정말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좀 야, 엄마 아빠 찬스 쓴 거 아니야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그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난 우리나라가 요즘 큰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야도 상관없고 조국 뭐 다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정치판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를 따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논박해야 되는 이 나라의 정치 풍토를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니야 로 몰고 가서 모든 문제를 법 위반인지 아닌지로 따지다가 하다못해 지들끼리 멱살 잡고도 판사 앞에 가서 얘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한심한 꼬라지가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 모습이고, 한동훈 이 후보자의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난 또 하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리의식을 따지는 것이지 너가 범법자냐를 따지는 거는 이건 검사식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의식을 따지려면 예를 들면은 한동훈 당시에 뭐 특수부의 검사가 니들 기부 안 할 거야? 기부해. 내 딸이 우리 와이프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기부 안 해? 재미없어? 이런 식이면은 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엄마 아는 회사에서 이렇게 받았다. 근데 공문을 다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 곳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고, 나도 국회에 있을 때 공문을 다 보냈는데 기부라고 온 게 아니라 기부하기는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고 공문 보낸 척만 했겠죠. 아, 근데 그러면 장군님이 보시기에는 그 딸의 그 행위가 순수한, 그러니까 입학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순수한 자기의 선의로 그냥 그렇게 기부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거기 단체 가서 봉사하는데 정말 다 컴퓨터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어른들이 컴퓨터를 못 배우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와, 엄마한테 얘기하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내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원내대표에 있을 때 어느 이제 어려운 단체에서 찾아왔어요. 네. 똑같은 케이스예요. 정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컴퓨터가 좀 중고라도 있으면은 네. 저희들 좀 어른들 또 아이들 이렇게 컴퓨터 좀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부하는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는 대략 국회에 있으면은 그 각 기업의 담당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거기도 사회공헌팀이 다 있으니까 기부해 줄 수 있으면 좀 여기 좀 기부를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연결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네.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국회에 가서 자기가 전혀 인맥이 없는 곳에 가서 국회에 가서도 문의를 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인데 좀 도와주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엄마 아는 분 뭐 일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이용한 거지. 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나는 아직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팩트로만 보면은 이거는 공격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치. 뭐 한동훈 후보자의 그 딸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요거까지 보셨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좀 어떤 게 맞나라는 것들 판단을 좀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 원래 청문회가 4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야 예를 들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느라고 좀 늦춰졌어요. 5월 9일 날 하기로 했는데 서로 그러니까 니네들 때문에 늦어졌다, 니네들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서로 이제 약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 늦춰진 거, 그 다음에 지금 증인 채택에 대해서 2+2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한쪽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누구냐면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진 검사와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뭘 노리고 양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결국 이 청문회에서의 핵심은 한동수, 한동훈 간의 공방일 것으로 봅니다. 예,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논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임은정 검사 나와서 본인이 할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이야기까지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엔가 본인 SNS에 그렇게 적었죠. 2020년 3월 9일에 쿠데타, 4월 2일에 쇼 등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 본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막고자 한동수 감찰부장과 언쟁하고 싸웠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 업무 일지에 수기로 적어두었다. 네. 그리고 그 사실을 법무부 당시 수사를 할 때 다 진술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청문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고 그리고 검찰 내에서 감찰을 어떤 식으로 막으려 했고 거기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한동훈 검사는 어떤 식으로 충돌했는지가 공개되는 것. 그건 정말 딱 청문회 당일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국회 증언대라는 아주 엄중한 자리에서 위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논쟁이 전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증인 시청하는 분들을 다 받아들여 줘가지고 한동훈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회 인사청문회법 뭐 더 잘하시겠지만 3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관례상 장관은 하루, 총리는 이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틀이든 3일이든 더 해가지고 뭐 이러한 뭐 자식 문제라든지 본인 문제라든지 증인 나올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정말 적절한 지명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그냥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감출 것도 없고 뭐 보호할 것도 전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에 하필이면 출범식이어가지고. 아니 뭐 그러더라도 뭐 9일 열리고 아니 전날 출범식이네. 아니 전날 하는데 전날도 하는데요. 뭐. 네,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번 청문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문회가 아마 그렇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아닐까 싶은데 자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내가 책사라면 오랜만에 왜 라면? 네 라면. 자 국회의원 보좌관 두 분 다 오래 하셨으니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자 먼저 김 작장님 내가 청문위원이라면 한동훈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서 허를 찌르겠다. 어떤 질문 던지시겠어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예전에 영화 중에 체스 게임을 두 사람이랑 하는 그런 사기꾼 얘기가 있는데 이쪽 가서 둔 거 보고 이쪽 가서 두고 이쪽 가서 본 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서로 경기를 갈라놓고 두 사람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호각세를 보이는 걸 하거든요. 지금 청문위원들이 할 거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다 묻고 이 한동훈 후보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대비시켜서 부각시키는 것을 잘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한동수 후보, 한동수 감찰부장 3월 10일에 한동훈 우리 장관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한동훈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나서 한동훈이 답변하고 나면 자, 3월 10일 업무 수첩 펴보세요.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기록대로만 읽어보세요. 요런 식의 구성. 예. 바로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트가 주는 그 위력과 압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부딪히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교님. 네. 내가 윤석열 책사라면. 안 할래. 시켜주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공약 후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응한다? 후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드려야 돼요. 약속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후퇴 자체를 못하게 한다. 아니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재부를 무험하게? 기재부 장관 바꾸고 예산실장도 바꾸고 기재부 1차관도 바꾸고 다 바꿔. 다 줘. 무조건 줘야 돼요. 이건 약속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통령 비서실과 관료 중에서 기재부 1차관 출신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5명은 넘는 것 같은데요. 다 잘라요. 안 준다 그러면. 아니 무조건 줘야 돼. 지금 국민의힘도 믿을 데가 없고 유일하게 믿을 게 기재부밖에 없어. 전부 다 기재부를 시켜놨는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재부, 정책실장도 기재부, 정책실장은 기재부 맞죠? 저는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위에 경제 관료들이 많이 있어요. 비서실장도 되게 이제 그 김대기 씨라고 되게 신뢰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오른팔은 한동훈이고 왼팔은 최상목 경제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상목한테 지시를 해야죠. 자, 무조건 내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도 같이 확보해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아니 어떡해. 그럼 증세를 해야 되겠네, 증세를. 증세? 네. 증세하지 말고 뭐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또 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한계 상황에 막다르게 몰려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네. 이 돈 나올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월급 잘 받고 좀 뭐 그래도 장사 잘 되는 분들은 이거 안 줘도 돼요. 네. 근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기대감과 꿈을 저버리게 한다? 이거는 지도자가 할 일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약속 지켜야죠. 아니 애시당초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2020년 선거 때 100조 코로나 기금 만들자고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듣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조선일보랑 인터뷰하면서 50조 빵 질러갖고 그 당시에 지지율 그렇게 회복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도 안 되지만 차등적으로 주겠지만 얼마 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지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모르지. 누구한테 물어본지 모르지. 자기가 결정 안 하는 건 내가 뻔히 보이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를 좀 지금은 정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들은 거는 있는데 뭘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예? 들은 건 있는데 모르는. 아, 이거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